문제는 더 크고 날카로운 가시가 식도 깊숙이 박히는 것. 이럴 경우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가시를 빼내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민간요법으로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막 먹잖아요, 그냥. 맨밥. 그렇다면 시민들은 목에 가시가 걸렸을 때 어떤 민간요법을 가장 선호할까요?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먼저 무수히 많은 민간요법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방법 4가지를 정했는데 시민들에게 경험상 가장 효과가 있었던 방법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해봤습니다. 저는 걸렸을 때 밥으로 이렇게 삼켰거든요. 밥을 한 숟갈 떠서 같이 넘어가게 합니다. 직접 먹으면 왠지 녹을 것 같아서요. 아니, 밥 한 숟갈 먹어요. 밥도 먹고. 就是喝了食醋之后嘛，就是那个鱼刺可以在那个嗓子里面软化，软化之后它就会慢慢的随着食道就下去了。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 같은 거. 날달걀에는 참기름은 미끄러우니까 뼈가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총 405명의 시민들이 설문에 참여한 결과 역시 밥이요, 밥. 그중 무려 274명이 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 밥 한 숟가락을 씹지 않고 삼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물론 생선 가시의 크기가 작고 약할 때는 이 방법이 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고 단단한 가시가 식도에 걸려 잘 빠지지 않을 때는 이런 민간요법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식도의 구조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식도는 성인을 기준으로 지름 2cm 정도에 불과하지만 신축성이 좋고 음식이 잘 내려가도록 연동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시가 식도에 박혀있는 상태라면 이러한 연동운동 때문에 점점 더 깊숙이 박히고 여기에 음식물까지 삼키게 되면 가시가 식도 벽을 긁어내려 상처를 내거나 심하면 찢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방법이었네요. 그렇다면 앞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민간요법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사람의 식도와 가장 흡사하다는 돼지의 식도를 이용해 넘버원에서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식도가 얼마나 약한지 직접 생선가시로 찔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생선가시는 우리가 흔히 먹는 우럭, 삼치, 고등어의 가시를 이용했습니다. 그럼 먼저 삼치의 척추에 붙어있는 통가시로 돼지 식도를 찔러보겠습니다. 어우, 날카로워요. 날카롭고. 오, 저거 봐. 웬일이야. 구멍이 나는군요. 뚫린다, 속도가. 오, 쉽게 풀려요. 자, 쉽게 박혀 들어가는 가시. 그렇다면 이렇게 식도에 박힌 가시를 민간요법으로 제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사람의 식도와 지름이 비슷한 돼지의 식도에 가시를 박아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아프지? 첫 번째로 참기름을 부어 가시가 미끄러져 빠지는지 알아보았는데 참기름만 식도벽을 타고 흐를 뿐 가시는 빠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식초. 과연 식초의 산성에 가시가 녹을까요? 하지만 오히려 식도 벽만 상할 뿐 이번에도 역시 가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꿈쩍을 안 하네요. 식도가 녹아요? 그렇다면 날달걀을 넣으면 빠지지 않을까요? 모른 대로 이 역시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던 방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밥을 한 덩이 뭉쳐 식도에 밀어넣고 인공적으로 힘을 가해 밥이 내려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럴까요? 과연? 밥 덩어리가 가시를 건드리는 순간 가시가 빠지는 듯 보였는데 긁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식도 밖으로 보이는 생선가시. 내시경으로 확인해보니 빠진 것처럼 보였던 가시가 여전히 박혀 있습니다. 깊이 박힌 거군요. 밥이 억지로 가시를 눌러 오히려 식도에 구멍을 내고 만 것입니다. 너무 안 좋네요. 실험 결과 4가지 민간요법은 식도 깊숙이 가시가 박힌 경우에는 모두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고 특히 팝같이 음식물 덩어리를 무리하게 삼키는 것은 가장 위험한 방법이었습니다. 식도는 두께가 3, 4mm에 불과한 매우 얇은 막입니다. 뜨거운 음식이나 산에는 비교적 잘 견딜 수 있지만 생선 가시같이 날카로운 이물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쉽게 구멍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식도 천공이라고 하는데 의학적으로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생선가시 때문에 식도에 구멍이 난 환자의 수술 동영상입니다. 가시를 제거하자 식도에 난 구멍이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식도 천공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은 음식물 섭취와 소화에 관계된 기간 이외에는 모두 무균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는데 만약 생선가시에 찔려 식도에 구멍이 나면 상처에 생긴 염증이 구멍을 통해 다른 기관으로 퍼져나가는데요. 특히 식도는 폐, 심장과 인접해 있고 대동맥 등 중요한 혈관에 둘러싸여 있어 염증이 혈관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것입니다. 특히 한 번 염증이 생기면 치료를 한다 해도 사망률이 40에서 60%에 이르는 곳이 있으니 바로 종격동. 종격동이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 주변의 식도는 물론 주요 기관들을 연결하는 혈관들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염증이 생기면 심장과 폐 등 주요 기관에 엄청난 속도로 염증이 퍼져 하루 이틀 사이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70대 이상 노인 환자의 경우 종격동염이 생기면 사망률이 무려 80%가 넘을 정도로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듯 식도 천공은 무서운 후유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극히 주의해야 하는데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닭이나 돼지고기의 뼈 조각도 식도 천공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들은 감각이 무뎌져 가시나 뼈가 목에 걸려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간요법으로 가시를 제거하려다가 더 악화시킨 뒤에야 병원을 찾아와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에 생선가시나 날카로운 이물질이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절대 어떠한 민간요법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곧장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생선가시나 이물질을 삼킨 뒤 열이 나고 가슴이나 배가 아프며 호흡곤란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식도 천공으로 인한 염증이 시작된 것이므로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생선구이나 해물탕 같은 것을 먹을 때는 생선가시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급하게 먹지 말고 개인 접시에 덜어 잘 살핀 다음에 먹도록 하며 대부분의 생선가시는 잘 씹기만 해도 부서지거나 약해지므로 누구나 생선 요리를 먹을 때는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목에 걸린 생선가시 아직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십니까?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당신도 허망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교수님, 생선가시 외에 또 조심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 식도에 박히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그 닭뼈, 돼지뼈의 조각들입니다. 이런 뼈들은 그 씹고 이래서 조각이 나서 식도에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날카롭고 단단하게 돼 있죠. 그래서 식도 손상을 더 심각하게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순간의 선택.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이른 아침부터 노래를 들으며 한껏 신명이 난 오씨 할머니. 이때 어머니, 아침 드셔야죠. 좋은 며느리. 어나 그래. 며느리가 들어오고 늙은 시엠이 삼시세끼 뜨신 밥 해먹이느라 네가 고생이 많다.